국방부와 인천시가 삼보급단의 이전을 합의했습니다. 부평구는 삼보급단 이전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표 기자, 일단 이 삼보급단과 부평구의 인연부터 살펴볼까요? 네, 부평에는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평 미군기지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조병창이었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자연스럽게 미군이 정착을 했습니다. 네. 당시 부평 미군기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을 에스컴 시티라고 불렀습니다. 아미 서포트 커맨드의 약자인데요. 네. 번역하면은 육군 지원 사령부 정도 될 겁니다. 부평 한곡동 일대의 삼보급단도 여기에 포함됐었습니다. 1970년대에 현재 부평 미군기지를 제외한 미군기지가 이제 국방부 소유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지금의 삼보급단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삼보급단 이전엔 부평 구민들의 수건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부평 미군기지와 삼보급단은 부평의 한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개발하려고 해도 이 기지 때문에, 이 군부대 때문에 막혔던 상황인 건데요. 특히 군부대 특성상 이제 합의를 이루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부평 미군기지는 2002년 이전 계획이 확정된 후 이전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는데 삼보급단은 아예 그거조차 없었거든요. 특히 부평과 서구를 잇는 장곡의 도로는 삼보급단에 막혀서 10년째 사업 진척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평구는 인천시 전체 면적의 3%밖에 되지 않지만 인천시 전체 인구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을 위한 토지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부평 미군기지 부지 44만 제곱미터, 삼보급단 89만 제곱미터, 두 군부대의 부지를 합치면 축구장 187개 규모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지거든요. 부평 구민들은 이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인천시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우선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높게 평가할 만한 사업이 무엇이냐?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군부대 이전을 꼽았거든요. 주민들, 이제 지자체와 협의해서 부지 활용 방안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보급단 이전을 발표하는 이제 자리에서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부평은 대표 원도심으로 문화, 체육 시설이 부족하다. 그런데 그 갈증을 해소할 땅이 없었다. 근데 반환되는 미군 기지와 삼보급단을 이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는 삼보급단 이전과 관련해 2021년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2022년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삼보급단을 이전을 하려면 어쨌거나 막대한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인천시에는 어떤 부담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네, 삼보급단과 예비군 훈련장 6곳 등 이번에 이전을 확정한 인천 지역 군부대 부지는 약 1.2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여의도의 절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부지 이전은 이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부대 시설비와 이전비를 내면 국방부가 이제 해당 부지를 시에게 주는 방식인데요. 이 비용이 약 2,300억 원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인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해당 부지를 아파트와 같은 이런 어떤 상업시설로 만들고서 비용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하지만 인천시는 공원과 문화공간 등 공청회를 열고 지자체와 TF를 구성하는 등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강력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의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도 막대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아파트를 짓는 등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보급단이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 부평 구민들의 바람대로 이 부지가 활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수고했습니다.